자, 수업 시작할게요. 강의실이 되게 더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덥지? 이제 거의 겨울이 오는 것 같이 12시 지나면 비 온다네요. 그 전에 빨리 집에 가시죠. 아무튼 그래서 혹시나 해서 반팔을 입고 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막 수업을 막 혼자 달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빨리 도망가려고 약간 그래서 아까 잠깐 균형 경기 변동 이론에서 그냥 끝낼까 했는데 시간이 뭐 한 40분밖에 안 지났더라고. 그래서 에이 그냥 한 챕터 끝내자 이렇게 했는데 더워가지고 넌 가서 뭐 했냐? 저기 위에 강사실 그쪽에 가보면 에어컨이 있거든요. 에어컨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제일 세게 틀어놓고 행복하게 있다가 왔어요. 아무튼 뭐 천천히 나가보도록 할게요. 챕터 14장 보시면 총수요와 총공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경제학은요 언제나 공급하고 그리고 수요가 같아질 때가 뭐 균형이다. 언제나 이게 미시나 컷이 똑같이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거우 뭐 수레바퀴의 양쪽 다 바퀴 아니면 가위의 양날 이렇게 표현해서 둘 다 중요한 건데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급이 있어야지 수요가 있고 근데 수요가 있어야지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생산 공급을 하지.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중요한데 우리가 옛날 경제학자들을 고전학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전학파는 공급을 더 중시 여겼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뭔가 생산을 해야지. 생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생산했다는 대가로 분배를 받겠죠. 네, 그럼 그 분배를 받게 되면 내가 그로 인해서 소득을 번 거니까 임금이나 이자나 그럼 다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러면 다시 이게 생산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러한 순환고리에서 생산이 먼저 시작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갑작스럽게 대공황이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경기가 꿀꿀하게 이렇게 되는데 기존의 경제학자인 고전학파들은 봤을 때 뭐 큰 경기 침체 같은 것들은 이전에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설명하기가 그랬어. 좀만 기다려 좋아질 거야. 지금 잠깐 태풍이 불긴 하지만 금방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거지. 전대미문 현상으로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학 가지고는 이거를 좀 설명하기가 힘들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약간 역발상적으로 해서 야 지금 공급을 자꾸 볼 게 아니야. 지금 생산을 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케인즈는 수요가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단했습니다. 대공황의 원인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요가 소실돼서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람들이 안 사요. 왠지 모르겠지만 불안하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재고가 자꾸 쌓인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재고가 쌓이니까 생산이 줄고요. 생산이 줄게 되니까 당연히 분배 이런 것들 줄어들게 되고 그럼 다시 또 내가 벌이가 없으니까 다시 소비는 또 줄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수요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케인즈였고요. 그래서 수요 측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총 공급이라고 할게 생산이라고 할게 생산하게 되면 뭐 갈비탕을 300개 생산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렇게 봤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소비, 지출, 수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컨섬션 해가지고 C의 약자로 쓸 거고요. 우리 가게가 주인공이 되겠죠? 가게가 보통 주인공이 되고 아니면 이게 이렇게 I라고 쓸 거예요.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투자, 지출, 수요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길게 다 입에 붙이세요.
투자, 지출, 수요. 주로 이제 기업이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정부도 뭔가 생산된 걸 가지고 정부도 뭐 관용차가 있어야 되고 정부도 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이게 G라고 써서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주체가 이제 정부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생산한 자동차라든가 TV, 스마트폰을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X라고 쓸 거예요. 수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외 부분이죠. 근데 GDP 얘기할 때 우리가 수입은 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된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럼 미국 GDP에 포함되는 거니까 수입은 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걸 순수출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net export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NX 이렇게 많이 써요. 자, 이건 이제 주인공이 해외가 되는 거죠. 해외. 외국 사람이 소비하고 외국에서 생산하는.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고전학파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내가 300개의 생산을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당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거시경제학의 시작이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케인즈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볼 거야. 그럼 케인즈는 뭐냐 이렇게 했냐면 이 생산 공급은 언제든지 대공황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충분히 생산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거의 그냥 물음표로 표현해도 돼. 이게 생산과 관련한 건데 생산 여력이 기계 공장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충분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수요가 중요한 거야.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돼서 약간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주문이요. 내가 소비합니다. 그러면 뭐 배민을 울리기든 쿠팡이든 띵동 이렇게 되면은 생산을 그때 하는 거지. 그래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생산 측면에서 Y 이렇게. 아니면 기업이 투자 지출 수요로 투자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 지출, 순수출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 흐름 자체가 반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보면 가수들 이렇게 했을 때 팬들이 있으니까 제가 있습니다. 가끔 뭐 TV에서 그렇게 하대. 맞는 말이지. 팬들이 없으면 뭐야.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하지. 여기서 빈 강의실에서 혼자 하면 이게 뭐예요. 그냥 이 야심한 밤에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 애시당초 생산이 안 돼가지고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쪽에 우선 포인트를 맞춰서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공급과 수요 다 중요한데 먼저 1번 총 수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자, 총 수요는요 말 그대로 국가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거시경제학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구입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자, 상품을 구입하려는 필요로 하는 수요하려는 여기요. 소비 주체에 해당하는 가계 그리고 투자, 기업, 정부 지출, 해외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총수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총수요와 관련한 이 우리 금액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GDP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수요로 이게 삼면 등가의 법칙 이렇게 했을 때 지출, 국민, 소득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게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니 그렇게 볼 거예요. 거기 밑에 보시면 여기가 물가 이렇게 할 거예요. 물가. 자, 물가가 있을 때 요거 국민소득 GDP라고 얘기할 건데
이게 이제 수요 공급에서 균형을 이루는 걸 찾을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저기 나와 있는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이건 지출 국민소득이겠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봤더니 우아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aggregate demand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우선 용어 정리하시고 그냥 수요 곡선인데 거시경제니까 총 모든 걸 다 집계했다는 걸 반영해서요. 저 앞에 경제 언론에서 수요 공급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아니 물가가 P0일 때는 이만큼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다 합친 게 이만큼이었는데 물가가 하락하잖아.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총수요가 이렇게 총지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할 거야. 만약에 이게 감소하면 우상향 할 텐데 증가한다 해서 우하향 하는 걸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그래서 총수요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되게 많을 텐데 우리는 그 중에 물가와의 관계로 표현할 거예요. 이거 주인공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다양한 거시경제 모형으로 가게 되면 나는 GDP에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 물가가 아니라 이자율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자율 놓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ISLM 이렇게 할 건데 저는요 국제경제 쪽으로 가는데 GDP랑 환율이 어떻게 될지 그게 관심이에요. 그럼 여기다 환율 놓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를 근데 두 개밖에 표현은 못해 칠판에. 오케이. 그래서 물가 P가 변하면 이건 그래프 연습이지. 그래서 P가 변화하게 되면 변화 시 요게 AD 곡선 이렇게 도출한 거니까 AD는 곡선은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유지하고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다른 고정되어 있는 요인이 변하면 P 이외에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요인 이게 변하면 요인이 변화시 뭐가 있을까요? 물가 빼놓고 다 국민소득에 영향 미친 거 다 포함돼요. 그냥 뭐 환율도 그렇고 이자율도 그렇고 뭐 다른 거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다른 요인의 변화 시 AD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그래프 모든 그래프에 다 적용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게 나중에 또 보긴 할 텐데 거기에 나와 있듯이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총 지출 관련된 총 수요 관련된 게 이렇게 보통 네 마리의 쌍두마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만약에 지금 꿀꿀하다 그러면 이런 걸 하나씩 보는 거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나? 기업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투자 안 하나? 정부는 뭐 하고 있지? 수출이 잘 안 되네. 이게 다 내려가게 되면 수요가 없어지니까 생산도 당연히 줄고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소비 지출 수요 거기 한번 보시면 얘는 가게가 한다고 그랬죠. 우리들이 하는 거야. 전체 요 네 개의 변수들 중에서 가장 좀 비중이 커요. 미국은 거의 60, 70 이렇게 갈 정도로 비중이 커요. 비중이 커. 우리나라도 한 절반 이상은 된다. 뭐 한 50, 60 이렇게 돼요. 퍼센티지가 비중이 커. 근데 소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갑자기 하루에 밥을 3끼 먹다가 4끼, 5끼, 2끼 막 팍 줄이진 않아요. 그래서 좀 뭔가 변동성은 작아요. 변동성은 작아. 이렇게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정적이에요. 소비의 특성 살짝 말씀드렸고 소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내구재가 있고 비내구재가 있는데 내구재는 듀어러블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야. 자동차, 가구 이런 것들은 뭔가 오랫동안 써야 되니까 살까 말까가 되게 좀 변동폭이 클 수는 있거든.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팍 줄일 수 있는데 뭐 칫솔, 비누 이런 것들은 그냥 꾸준히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요거 투자 지출 수요 이렇게 돼 있는 투자 관련된 것은, 자,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기업이 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가게가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뭐 기계 설비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가게가 주택을 구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주택 투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이렇게 실물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야. 내가 말이야 어떤 음식점 하려고 하는데 자금 투자, 자금이 필요해. 그런 약간 파이낸셜 그런 의미에서 나 주식 투자하는데 그런 건 아니야. 약간 실물적인. 물론 이제 그게 다 이쪽 실물로 가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약간 실물적인 측면에서 실질 자산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데, 얘네들은요, 비중은 좀 작아요. 그렇게 좀 큰 건 아닌데 비중은 작은데, 근데 소비에 비해서요 약간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팍 줄이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또 이 투자에 의해서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정부 구매, 정부 지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이제 정부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재 생산한다거나 국방, 비행기, 선박, 공무원을 고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요거 순수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수출. 그래서 요 순수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은 수출해서 수입을 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국가 경제 전체를 뭔가 분류해야 되는데 너무 세세하게 분류하면 또 좀 쓸모가 없어지잖아. 너무 단순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CIG 순수출 요렇게 표현하니까 요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소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소비. 자, 2번 소비 이렇게 있어요. 소비는 말 그대로 물건을 뭐 사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C라고 할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까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요.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게 없네. 거기 모자 쓰신 분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소비 씀씀이가 더 커? 네, 어떤 사람일까요? 네, 네? 해픈 사람? 그 뭐라고 써야 되지? 씀씀이가 큰 사람? 아무튼 씀씀이가 커. 왜 크지? 왜 해프지? 소비에 표현이 건데 원래요? 원래 좀 그러네. 아예 타고날 때 그냥 소비 에너지가 유전자가 딱 있는 거야. 사람마다 뭐 그냥 특성이 있을 수 있겠지. 그냥 보이는 족적 막 사고 싶어 하면 막 사야지. 안 그러면 막 떼를 쓰고 울고 막 어려서부터 때마침 부모님이 그걸 잘 도와줬어. 이거 사고 싶다고? 그래 너 사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하게 되면은 뭐 이게 습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앞에 친구는 개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뭐 아무튼 네? 돈이 많을 때 부자. 그치. 이 부자랑 소득하고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소득은 우리 일정 기간이라니까. 내가 소득 500만 원 벌어. 많이 벌어요? 조금 벌어요? 모르지. 1년에 500 버는데요. 그러면 아이고 안쓰럽네. 이렇게 되고 한 달에 500인데요. 하루에 500인데요. 그러니까 요 소득이라는 게 자꾸 차곡차곡 쌓여 가지고 이 부를 창출하는데, 이 부는 소득이 누적된 고저량 개념이에요. 그때 부자다 그러면 이 누가 부자지? 부자? 뭐 아무튼 돈이 많은 사람도 돈 많아. 이 사람도 뭐 부자일 수 있고, 뭐 집이 많아 부자일 수 있고, 주식이 많아 뭐 이렇게 부를 어떻게 보유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금 많아 뭐 이렇게 되면 뭐 부자가 되는 거지. 뭐 다양한 형태로 부를 이렇게 축적하게 되고요. 뭐 이왕이면 뭐 부자를 만나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뭐 좋긴 하겠죠.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좋긴 하겠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좀 다른 개념이기도 해요. 옆에 친구 뭐 하실 말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없다고요? 그냥 그럼 그 옆에 마지막 친구 뭐가 있을까? 누가 소비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 우리나라가 옛날보다는 당연히 경제가 부강해지면서 소비 씀씀이도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가끔 유튜브에 여러분들 뭐 한 서울의 몇십 년 전 거리 뭐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이럴 때가 있어?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나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아 어디 사냐? 이거 너무 네 어디 사냐? 다 어디 사냐가 이렇게 관련돼 있는데 내 주위에 뭐 서울 강남에 부잣집들이 주위에 친구 따라서 어려서 놀던 친구들이 다 이렇게 씀씀이가 크고 소득도 많이 벌고 그럼 이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졸업을 하신 다음에 취업을 하셨잖아. 그럼 이게 취미생활도 같이 지금 뭐 많은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과 동기들 중에서도 야 우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뭐 좋은데 취업했거나 어떻게 돈 많이 벌거나 돈이 다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씀씀이가 바로 또 취미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야 우리 이번에 주말에 골프 칠래? 뭐 이러면 그것도 돈 들지. 야 우리 주말에 뭐 승마할래? 요트 하나씩 있지 너희들. 이렇게 되면은 노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사람 또래 집단이 달라지게 되니까 친구랑 동료 집단 누구냐 이렇게 커뮤니티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예전에 한때는 골프에 그렇게 좀 많이들 있었나 봐. 직장 다니면서 저도 골프는 잘 못 치는데 이렇게 가서 이제 보면은 연습장에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할 일 없잖아.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세게 치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헬스 골프 이렇게 많이 하다가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다 보니까 요즘은 뭐요? 러닝 크루 맞나? 뭐 아무튼 조깅 러닝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또 가는데 인스타나 이런 거에도 이제 뭐 골프 이런 거 다 찍을 만큼 찍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소비가 쑥 쏠리게 되는 것도 있죠. 원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하게 살다가 어떤 집안이 뭐 잘 나가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 망했을지라도 이게 습관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원래는 아니겠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씀씀이가 크다 보니까 과거에 습관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경로 의존 현상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소비가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뭐 동료도 있고 뭐 많은 것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비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나타내려고 해요. 자 함수로 표현합니다. C 해서 소비에 영향 주는 게 소득을 우리가 주로 Y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거는 한 개인인데 지금은 거시경제니까 한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 전체 이렇게 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Y라고 쓸게요. 이게 소득. 앞에서 본 것처럼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관계에다가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보면 살짝 뒤에 잠깐 몇 개 컨닝을 해보면 312페이지요. 부 있네 부. 웰스라고 할까요? 임금이라 할 수 있으니까 웰스라고 하면 이게 부야 부. 자산 이렇게 해서 이것도 플러스 관계 이렇게 있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물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 같은 경우 보시면은 물가가 상승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소득 자체가 줄어들 수 있네. 물건이 비싸지면 이렇게 물가 가격 이제 국가 전체로 하려고 해서 물가로 했는데 약간 마이너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자 그리고요 또 거기 보시면 이자율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자율은 영향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자율이 뭐 다양한 이자율이 있는데 은행에 예금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 내가 소득을 벌었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뭐 100만 원 소득을 벌었다고 합시다. 소비를 막 하려고 그랬는데 때마침 문자가 왔어. 저축을 해주세요.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20%로, 대출이 아니고 저축이에요. 20%로 저축을 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소비하는 것보다 은행에 예금하거나 저축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리턴, 이득이 훨씬 커지게 되니까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저축이 증가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주어져 있잖아. 100만 원. 그럼 이걸 저축할 것인가 아니면 소비할 것인가인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이 많아지니까 소비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아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소득 앞에 얼마나 영향 미치는가를 거기 살짝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310페이지 나와 있는데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 소득. 근데 여기는 D라고 붙였어. 이 D는요 디스포저블 해가지고 가처분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처분 소득, 가라는 게 가능하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처분이 가능한 소득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거는 뭘 뜻합니까 하면 우리가 소득을 벌었잖아.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번 소득을 전부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라 세금 내고 난 나머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소득에다가 빼기 조세 텍스 이렇게 뺀 나머지를 가처분 소득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가 없다라고 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식이 복잡해지니까 만약에 조세가 빵이면 세금 내는 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소득은 가처분 소득과 같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뒤로 가다 보면 정부가 개입해서 세금 내세요 이렇게 해서 걷어간다고. 그래서 세후 소득을 우리가 이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 가지고 소비하거나 저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부는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A라고 할게. 그래서 A, W 이렇게 할게요. 자 물가는 마이너스라고 했어. 마이너스 B, P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B는 앞에 뭐 개수라고 해서 약간 물가가 변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탄력성, 밑이 저 앞에 경제원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숫자가 1, 2, 3, 4 커지면 커질수록 물가 올라갔을 때 소비 감소가 더 크게 감소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자율도 마이너스야. C, R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거를요 다 고려하면 좋은데 약간 정신이 없잖아. 그리고 칠판에다가 그림을 나타내려고 해.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해. 그래서 수직축에다가는 소비를 놓을게요. 소비. 근데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프를 그릴 때 두 주인공을 찾게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주로 관심사는 이 가처분 소득이 관심사가 되는 거야. 요게 얘가 주된 관심이야. 텍스가 없으면 소득이겠지. 그리고 얘 C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나는 소득에 관심이 있다. 그냥 소득이라 할게. 가처분 소득이라 쓰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텍스가 없다라고 치면, 그래서 소득이 관심이 있는 거야.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요. 세상에 많은 노벨상도 많은 노벨상이 있는데 딱 세상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무슨 노벨상? 경제 노벨상, 경제학. 나머지 물리학, 화학 이거는 기타 등등 이렇게요. 세상에 남자는 2명밖에 없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남친과 기타 등등, 삼촌, 아빠 다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기타 등등이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와도 마찬가지야. x제, y제 이렇게 하지만 관심 있는 게 x제면 y라고 표현했는데 기타 등등, 그래서 복합제 이렇게 쓸 거예요. 기타 등등이 여기 다 들어가요. 세상을 좀 약간 단순하지만 그 단순하니까 우리가 더 파워풀한 거야. 어떤 뭐 작동 방법이 되게 복잡하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검색하거나 뭐 할 때도 프로그램 짜거나 되게 복잡한데 요즘 잘 모르겠지만 챗 GPT 많이 쓰세요? 그냥 거기다가 그냥 입력해 버리면 그 다 답변을 막 해주는 거니까 오히려 심플하니까 더 파워풀할 수가 있죠. 아무튼 소비와 요게 관심이야. 자, 얘랑 얘가 관심이야. 나머지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퉁 하나로 묶죠 뭐. 관심 없어. 그냥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야. 어떤 사진이나 영화도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배우나 아이돌 그룹이 있다. 아니면 아이돌 그룹도 여러 명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저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걔만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모자이크 처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알파 이렇게 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 심플하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거기 정리된 식이 310페이지 나와 있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y. 이해 가시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이걸 소비 함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득만 이렇게 부각시켰어. 그러면 이제 또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야, 소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소득만 하니까 그러니까 니네 모형은 뭐 현실에 안 맞고 이런, 그게 아니고 그냥 복잡한 얘기를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못하잖아. 이해 못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막 그렇게 되는 거니까 심플하게 그냥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AI 챗GPT 작동 원리 그거 아세요?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문자 보내면 날아가는 거 그 작동 원리 다 아세요? 그거는 우리한테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화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표현할게. 소득이 빵이야. 소득이 빵이면 당연히 알파는 기본적으로 0일 수도 있고 그냥 음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알파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현실에 부합하는 가정이죠. 그래서 소득이 없을 때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여기 지울게요. 조금 더 일반화 시키면 100 플러스 0.8 y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00이 소득이 없어도 우린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알파라는 걸 우리가 기초 소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요 100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이렇게 베타 기울기가 있으면 우상향하면 요게 바로 기울기 베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울기잖아. 기울기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냥 간단한 1차 함수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원론에서는 그냥 간단한 뭐 복잡한 수학도 아니고 간단한 수학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자,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는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이 기초 소비고요. 절편이 되겠죠. 자,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 보시면 110페이지에 이거를 한계 소비 성향에서 MPC 이렇게 표현합니다. M이 경작에서는 웬만해서는 마지널이라 해가지고요. 한계라는 말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 프로펜시티에서 성향 이렇게 한계 성향 소비 번역해도 되는데 번역을 약간 이렇게 바꿔서 우리나라 말로 매끄럽게 만들었어요. MPC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 여러분. 이거는요 베타는 0보다 크고요 1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보통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잖아.
사실 케인즈라는 학자가 우리가 이제 경제학하면 수학을 많이 쓰는데 이 케인즈라는 학자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제라는 어떤 현상이 뭐 수학적으로 딱딱딱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 경제학이 수학을 되게 많이 쓰잖아. 글쎄 그게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을 잘 설명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오게 될 AI를 위한 뭐 그런 학문이지 그 AI는 딱딱 기계적으로 맞으니까. 근데 케인즈는 인간은 그렇게 아주 합리적이지도 않고 뭔가 심리적인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요. 케인즈의 어떤 심리적인 세상이 돌아가는 인간의 심리적인 어떤 법칙을 반영한 것 중에 하나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얘기해요. 케인즈는 심리를 반영해서 인간의 심리를 반영해서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여러분 한계 소비 성향이 이게 빵이면 어떻게 될까? 빵이면 베타가 빵이면 이거는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지. 내가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를 하나도 안 하는 엄청난 구두쇠야. 옆에 가까이 하시지 마셔. 몰라요. 가까이 하면 또 부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사람이 있어. 밖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야 너 뭐 이렇게 승진했다며 소득이 증가했다며 한턱 쏴라 됐어. 뭐 이렇게 아무튼 이 조금 평범하지 않죠. 그 스크루지 영감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되고요. 1이면 어떻게 될까? 1이면 이것도 좀 너무하지. 이 사람은 그냥 내일이 없어. 그냥 버는 족적 다 쓰고요. 야 있는 만큼 쓰자. 오늘 내가 번 게 없어? 굶어? 뭐 이렇게 약간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앞으로 이제 소비 전체 국가 전체인데 이런 특이한 사람들은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아웃라이어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늘 통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외적이니까 빼고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다. 만약에 이렇게 식이 있어. C는 이렇게 있으면 요 베타가 0.8이야. 기울기야. 이게 뭐라고? 한계 소비 성향 0.8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뜻이 뭐야? 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 증가하게 되면 80%에 해당하는 만큼 소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소비 성향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사람마다 속성이 성향이 다를 수 있겠지.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아시아 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 소비 성향이 조금 약간 낮고 저축이라든가 이런 거. 개미와 배짱이 좀 다르겠죠. 누가 소비 성향이 좀 더 커요? 개미보다 배짱이가 크겠지. 배짱이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죠. 노래 부르면서 뭐 이렇게 다 개미들이 먹을 것 갖다 바치고 뭐 이럴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 전에 말씀드렸나? 싸이가 옛날 싸이 아시죠? 강남 스타일. 싸이가 TV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놀래 이렇게요. 노세 젊어 노세고 나이 들어서 공부할 거래. 그러니까 신나게 노는 거야. 유치원 신나게 놀아. 뭘 유치원이야. 초등학교 신나게 놀아. 계속 중학교 신나게 놀아. 고등학교도 신나게 아무데나 가는 거지 뭐.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갈 때 잠깐 스트레스를 받아. 갈 대학이 없는데 그래도 뭐 대학이 많잖아. 신나게 놀아. 입학해서 계속 취업 어딘가 하겠지. 계속 놀다가 이렇게 산대. 근데 이제 보통 열심히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유치원 때부터 막 스트레스야. 뭐 영어 해야지, 중국어 해야지, 이러 해야지. 중학교 갔는데 야 뭐 특목고 어디 가야지. 너는 왜? 부모님들도 극성이지. 고등학교 갔는데 대학을 잘 가야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성대 오려고 목표로 뭐 주로 그러지는 않을 거야. 좋은 학교 됐지 당연히. 근데 아무튼 옛날에도 좋은 학교였어요. 옛날에도 하면은 특히 요즘 이과가 더 많이 발전했는데 옛날에 이제 문과가 이제 좀 이쪽에 인문계가 그랬고 이과는 조금 이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약간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또 과학기술 이렇게 되니까 뭐 그랬는데 대부분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성대가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별로 학교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학생 운동하는 것도 있는데 어디 화장실이나 이거 가면 언제 망하냐 맨날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옛날에 삼성이 재단이었다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또 뭐지라 도토랑 만두, 뭐 조개탕 만드는 뭐 그런 복명 재단이 왔는데 재단이 힘이 없으니까 지원도 못하고 막 그래서 이제 뭐 늘 총장님들이나 이렇게 되신 분들은 굴지의 대기업이 우리를 뭐 하는데 맨날 말만 해. 그러니까 언제 망할까? 사람들은 입학하게 되면은 내가 성대 올 사람이 아닌데 늘 이래. 뭐 다 늘 요즘 뭐 서울대도 그렇다며. 서울대도 의대 가려고 하는데 뭐 공대 가서 막 패배감. 연고대도 그렇고 하는데 성대는 또 더 심해가지고 중간에 그 저 말고도 더 위에 선배들은 예를 들면 100명이 정원이었으면 졸업한 친구가 30명도 안 된대. 다 뭐 재수 반수해가지고 딴 학교로 간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성대 갔어 당장 재수해 뭐 스트레스 계속 받지. 성대 왔어요. 괜찮은데 여기서도 뭐해? 그 졸업할 때 되면 뭔가 취업 걱정이야. 계속. 근데 계속 받다가 잠깐 좋지. 성대 왔어. 성대 왔어. 그러다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학점 신경 쓰고 로스쿨 가느나 이렇게 하고 취업했어. 잠깐 해피해. 회사 가도 마찬가지야. 계속 인생이 뭐야? 이렇게 막 고통 속에 어떤 주파수 고통받 쌓이는 나 이거 하겠다. 그러다가 60세가 돼가지고 대학을 진학하거나 대학원을 진학해서 공부를 할 거래요. 어떻게 돼? 공부하게 되면 우와 뭐 대단한 뭐 만학도의 싸이 뭐 해서 막 이제 TV나 이런 데서 좋게 얘기하고 이때 한참 빡세게 일을 하다가 이제 뒤늦게 60세에 인생의 풍류를 깨달은 거야. 그 춤바람이 나게 되면 요때 이렇게 되면 뭐 춤과 뭐 댄스 이런 거에 빠지면 이거 뭐야? 그러니까 막 또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튼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해? 아무튼 이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현재 고통 받을래 미래 고통 받을래 그걸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늦진 않았는데 소득 자체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의 소득이 어떻게 될까 미래 예상 소득 이것도 여기 집어넣을 수 있겠지. 늘려면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소비 성향 요걸 나타내고 있는 건데 요게 끼울기야. 만약에 여러분 한계 소비 성향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에서 더하기 0.8 y가 되었었는데 새로운 A라는 사람이야. B라는 사람은 절편은 똑같다 할게요. 100이고 0.9 y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져요? 기울기가 달라지지.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요게 0.8이었으면 0.9로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물론 이 그래프를 얘기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0일 때 요 점을 선택하다가 y1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요 점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주어진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소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곡선 상에서 앞에서 얘기했죠. y가 변하면 그 y에 대응하는 값 C값을 찾는 거니까 그거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두 개 지금 그래프가 다른 거야. 기울기가 한계 소비 성향이 가파를수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한계 소비 성향이 빵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 플러스 빵 y 이렇게 될 거야. 소득이 증가해도 이분은 소비를 하나도 안 해. 그럼 기울기가 빵이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은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소비 함수는 이렇게 될 거입니다. 오케이? 뭐 간단한 그냥 1차 함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310페이지 그런 얘기 나와 있고 위에 그냥 가상으로 점을 찍어 놨습니다. 가처분 소득과 그에 따른 소비 그 기울기가 한계 소비 성향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편에 해당하는 게 기초 소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끼울기가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31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우리가 뒤에 나중에 소비 함수에서 얘기할 건데 이 소득도 다양한 소득으로 얘기할 거예요. 항상 소득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쓰는가 상대 소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다양한 상대 소득, 항상 소득 등등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뒤에서 할 거고요. 자, 우리는 이걸 볼게요. 소비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이걸 볼게요.
이동시키는 요인. 자, 우리 여기에서요 이렇게 볼게. 소비 함수가 100 플러스 0.8y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y고 c가 되는데 여기가 100이고 기울기가 요게 바로 0.8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절편이 100에서 200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는 똑같은데 20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러면 여기가 200으로 돼서 기울기는 똑같고 상방으로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소비함수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아니, 뭐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 다시 한번 표현할게. 자, 이번에는요 왼쪽에 좀 복잡한 소비함수를 이걸 퉁 쳐서 알파라고 했는데 이걸 직접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면 약간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죠. y고 c. 이 절편이 어떻게 돼요? 절편 이거 알파인데 알파를 퉁 가져와요. 알파는 a w 마이너스 b p 마이너스 c r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기울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타 이렇게 해서 돼 있지.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 함수가 있는데 소득이 변하면 이거는 곡선상에서 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각각의 소득에 대응되는 소비를 연결한 게 이게 바로 소비 함수. 이렇게 y로 부각을 시킨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라는 나의 자산 부가 증가하면, 자,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앞에 친구 얼마 버실래요? 한 달에 월급이라면 소득은 이제 한 달 이걸로 할게요. 연봉 해도 되는데 한 달에 얼마씩 벌래요? 여기 뭐 가상이니까 원하시는 만큼 백지수표 줬어. 우리 회사 와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드릴게요. 약간 눈치를 보긴 해야지. 그다 한 달에 1억씩 이러다가 뭐야 이 사람 이럴 수 있으니까 얼마로 하실래요? 500만 원 좋아요. 500. 자, 500만 원에서 옆에 분 600만 원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눈곱만큼 약간 변하는 건데 이렇게 소득이 증가했어. 100만 원 증가했죠. 옆에 분 얼마 소비가 증가할래요? 소득이 100만 원 증가했어. 60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0.8로 하기로 했는데. 알았어요. 80. 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이렇게 100만 원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게 소비가 얼마나 되는가 했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 80, 0.8 되면 80만큼 증가하고, 만약에 60 하면 기울기는 더 작겠죠. 다행이에요. 저 소비 안 할래요. 이러면 수평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소득이 증가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요게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되는데, 앞에 분이 500만 원 이렇게 소득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소식이 들려요. 부모님한테 얘야 유산을 남겨준대요. 멀리서 모르겠는데 미국에 사는 먼 친척이 부자가 돼가지고 뭐 한 100억 너무 심한가? 아무튼 유산이 갑자기 생겼어. 어떻게 돼? 내가 500 벌 때는 소비를 요만큼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비를 더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00 벌 때는 내가 요만큼 소비했는데 갑자기 유산이 로또에 당첨됐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의 소득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비 씀씀이는 더 증가할 수가 있게 되네요. 여기서도 보면 W가 증가하면 W 제로였는데 여기가 증가하면 절편이 올라가겠지. A, W1 나머지는 다 그대로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알파 제로면 알파 1 이렇게 할게요. 두 개 달라진 건 뭐야? W0에서 부가 웰스가 W1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절편이 상방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 절편이 이거야. 언제 절편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라고 하면요. 지금 한 것처럼 W가 증가할 때 이 소비 함수가 상방 이동할 거고, P는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P는 하락할 때 상방 이동할 거고, R도 하락하게 되면 소비 함수 자체가 상방 이동한다 라는 거.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소비가 소득이 변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동하는데 곡선은 가만히 있고, 얘네들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자, 자체가 이동을 할 때는 우리가 표현할 때 밑에서 보면 상방 이동이고 옆에서 보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언제나 거시경제학에서는 특히 웬만하면 밑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11페이지 거기 그 얘기가 있고, 다음 312페이지 가보시면 부라는 게 있어요. 부와 소득은 약간 다른 개념이다. 부가 바로 저량의 개념이고요. 소득은 약간 유량의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부를 내가 축적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뭐 국채나 주식을 채권을 구입해도 되고, 아니면은 부동산으로 보유할 수 있고, 은행에 넣어둘 수, 그것도 예금이라고 해서 보유할 수도 있겠죠. 자, 물가 요거는 나중에 다시 또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저축에 대한 대가야. 내가 만약에 소비를 하게 되면 저축을 못 하잖아. 그러면 저축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율은 소비와 마이너스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싸지게 되면 금리가 싸져가지고 은행에 예금하거나 해봤자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냥 저축 대신 소비를 해야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미래의 기대 소득. 여기 하나 더 표현하면 지금 당장 소득과 미래의 소득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미래의 예상 소득 이것도 다른 얘기고, 내가 만약에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돼. 증가가 예상이 되면 예상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부자 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금요일이잖아. 친구들에게 술 한 턱 쏘는 거지 뭐. 약간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도 지금 현재 소득이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해서 상방으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요. 자, 그래서 소비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봤고요. 잠깐만 좀 쉬었다가 우리 투자랑 그런 내용을 살짝 보면서 총수요 곡선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